안녕하십니까. 북한 탐사의 이윤걸입니다. 오늘 저희는 북한의 외교관계를 이용한 불법 자금 획득의 중요한 사실을 하나 공개하려고 합니다. 북한과 싱가포르이 2017년 11월부터 외교적으로 무역관계를 공식적으로 청산하게 된 주요 사건 중 하나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공식적인 명목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과의 무역관계를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중요한 북한과의 무역거래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2017년과 2018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유엔 등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피부에 와닿는 부담감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기는 합니다. 특히 그동안 성행했던 각종 외화벌이 분야에서의 장벽 형성은 물론 해외에 묶여있는 통치자금의 경유 및 이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으로 인해 김정은이 많이 화가 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난 2013년 10월경 북한 당국과 거래하는 싱가포르의 S그룹과에 관련된 소식을 북한 내부의 한 소식통을 통해서 처음 입수됐었습니다. S그룹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마리나 시설 개발 업체로서 유명합니다. 마리나란 선박을 위한 종합 유락시설의 일종입니다. 여기에는 항로, 시설, 정박지, 방파제, 계류시설, 그다음에 육상 및 해상 보관시설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항만시설은 물론 여트 클럽하우스, 호텔, 쇼핑센터 등 관련 유흥 오락시설을 바닷가에 개발하는 전문 사업 역시 포함됩니다. 당시 정보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북한 서부권 최대 항구인 남포항 개발 사업 추진을 꾀했다고 합니다. 남포항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시아, 특히 동남아 국가를 연결하는 크루즈 여행 개발의 일환이었습니다. 크루즈 정박지 필수 조건은 수준급의 마리나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해당 계획에는 리조트, 호텔, 카지노 등이 포함됐었습니다. 여기에는 필히 외국 자본의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북한 당국은 평소 여러 분야를 통해 관계를 맺어오던 마리나 개발업체 S그룹에 손을 내밀었고 S그룹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했다고 합니다. S그룹 임원들은 일부 기술 성원들과 함께 2013년 초 남포항에 직접 사찰을 나갔다고 합니다. 남포항의 지리적 위치만 놓고 봤을 때는 사업 가능성은 제법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정치적 문제만 해결된다면 꽤 수익도 큰 개발 사업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남포항에서의 개발이 이루어지면 대련과 상해 그 지역에서의 돈 많은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와서 놀고 가고 유흥 오락 지역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특히 이 분야가 개발되면 카지노를 통한 이익을 엄청나게 낼 것으로 내다봤던 것이 더욱 큰 이유라고 합니다. 당시 깜짝 쇼는 김정은이 등장이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자기 계좌에 현금이 이체된다는 말을 듣자마자 원래 스케줄을 취소하고 이들과 만났다고 합니다. 남포 시찰 당시 반나절을 이들과 함께 직접 동행하며 일종의 세일즈 외교를 꾀했다고 합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 등 소위 선대 지도자와는 완전히 다른 파격적인 행보였다는 것이 그 내부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그만큼 대외적 자금 압박에 시달렸던 북한의 내부 사정이 좋지 못함을 반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는 분석을 해봅니다. S그룹은 당시 김정은에게 어떤 뇌물 형식의 초와 여트 두 척을 유지비와 함께 선물했다고 합니다. 결국 북한 당국과 S그룹은 9해 6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S그룹은 당시 6,500만 유로, 당시 시가로 한화 811억 원의 가치를 가집니다. 6,500만 유로의 선계약금을 주는 파격적 조건을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6억 내지 8억 유로, 다시 말해서 한화 7,430억 내지 한화 9,911억 원, 그때 당시 시가로 그 6억 내지 8억 유로로 책정되었던 총 공사비의 절반을 현금으로 예치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 계약에는. 계약 체결과 함께 북한 당국은 최소 4억 유로, 다시 말해서 한화 5천여억 원의 돈을 챙긴다는 담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북한 당국과 김정은으로서는 S그룹의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국제 상황만 놓고 본다면 S그룹은
따가운 주변의 눈총과 압박 속에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 대북 압박에 전개되는 시점이었기에 S그룹은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진행한 계약이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당시 남포항 마리나 개발 사업은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으로서도 되게 중히 여겼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즉 김정은이 직접 대형 외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대외적인 홍보 효과를 노렸다는 후문입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외신의 질의응답 회견을 동시에 개최하려는 기획도 존재했다고 할 정도로. 그러나 저는 반드시 한 가지 넘겨짚어야 될 사건이 있는데 여기서 사실 남포항에서의 마리나 관련 사업 독점은 원래 김우중 대우 전 회장에게 김정일이 직접 약속했던 사업이었다는 점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이 사업에 관여했던 중앙당 재정경리부 산하 주요 인물이었던 저희 지인을 통해서 들었고 대한민국에 와서도 관련 사업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던 대한민국의 안보기관 전 간부를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 당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하나의 상품을 넣고 이중 거래한 것이나 마찬가지. 국제재판에 해부될 정도라는 주연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 당국이 S그룹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약을 체결하셨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사려야 됩니다. 우선 S그룹 자체와 북한 당국의 오랜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S그룹 임원들 대부분은 화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영국산 담배 원부자재를 몰래 빼돌려 북한에 비공식적으로 판매한 연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S그룹으로부터 들여온 담배 원부자재는 북한의 위조담배 생산 및 밀매의 원천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S그룹은 영국이나 일본 담배 회사로부터 하청을 받고 자회사를 통해 인건비가 낮은 북한 영송담배 공장과 다시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생산한 북한 영송담배 공장에서는 중국 시장에서의 외국산 담배의 관세가 높은 것을 이용해 북중 국경을 통해서 밀수하여 엄청난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영국산 더닐이나 로스만, 켄트 등 담배와 일본산 마일드 세븐이나 세븐스타 같은 담배 브랜드가 대표적인 브랜드였습니다. 2009년 유엔 대북 제재 당시에도 S그룹은 북한과 이러한 밀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두 번째는 북한과 싱가포르의 깊은 외교적 관계 형성입니다. 싱가포르는 원래 말레이시아와 관련해 한때 비동맹 성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북한에 속한 비동맹회의, 다시 말해서 제3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한 외교적 회의체 회원국이었던 관계로 김일성과 당시 싱가포르의 리칸유 사이에는 나름대로의 돈독한 관계가 맺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2016년 9월 당시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S그룹과 북한 당국 사이에는 국교가 틀어졌습니다. S그룹이 선계약금이 지불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에서 필요한 또한 기초적인 공사도 제대로 협조 안 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들어간 선약금에 비해서 그 공사 기일 관련 북한 정권의 협력이 미비한 결과로 추진되지 않아서 마지막에 폐기할 정도로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북한의 예치한 자금이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잠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남포항 개발은 결국은 2025년 현재까지도 이 분야에서 거의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싱가포르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예정대로 국교 단절 및 북한과의 관계 축소를 공식화 및 실질적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나름대로의 남포항만이라도 제대로 됐다면 국제적으로 있는 어떤 신용 회복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것을 왜 제대로 못했냐? 우선 이 돈이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돈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투자자금 유치되면 어느 기관이든 무조건 김정은 또는 김정일의 계좌로 먼저 달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쓰는 거에 대해서는 김정일이나 김정은의 사인이 없이 마음대로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일단 자기한테 먼저 필요한 쪽에도 먼저 쓰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본은 다른 곳에 쓰였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미국과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사실을 특별히 첨부할 필요를 여기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2018년 6월 10일 18시 35분 김정은은 싱가포르의
이스타나 궁으로 이동해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20분간 회동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에게 김정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회담을 주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고, 리센룽 총리도 싱가포르 방문에 감사하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의미가 포함된 발언이라고, 다시 말해서 대를 거쳐서 그 자식들이 다시 만났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당시 실제적인 북한 핵 관련돼 가지고 특별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싱가포르에서의 정상회담은 되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특별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책임지도 못하는 실제 행위, 다시 말해서 당사자, 북한 정권을 대변한다고 하는 김정은이 S그룹과의 행위 자체가, 최고 지도자가 자기가 돈을 계약금 받았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책임을 안 지고 있잖아요. 최고 지도자조차 신용이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진 북한 체제의 현 실태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히 넘어 짚어야 될 부분이 오늘 방송에서 강조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